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시장 상황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약간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중국 관련한 얘기까지들 나오니까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좀 자극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강세를 띄어서 조정 타이밍이 들어섰었던 국채 쪽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고 주식시장은 뭐 조정을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특징이었는데 어제 모습하고 오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해 봤을 때 향후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좋은 시그널이 될 만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채 흐름 살펴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흐름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양상이 이 왼쪽에 오렌지 이 타원 같은 기간 조정이 이번에 나타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접어줄 때 2차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중국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이슈가 나타나니까 달러 강세 나타나면서 더불어서 국채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 국채가 특별히 강세를 보일 만한 모습이 어제 아니었는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조정 타이밍을 오히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에 대해서는 국채에 대해서 단기 이익 실현성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역으로 이제 주식은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근데 그게 뭐 어제 얘기였고 하루 만에 또 안정을 찾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적용될 만한 전략으로는 너무 빨리 지나갔고 향후에 이렇게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힌트를 주었던 모습이 어제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쪽 제가 뭐 단기 이익 실현성 매도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됐고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금리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정시 매수 전략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채권이 다 해서 다 똑같은 채권이 아니라 정점 확인할 때까지는 국채 쪽을 접근을 하고 정점이 확인된 이후에 회사채 또는 이제 하이힐드 쪽 좀 고수익 노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점 확인 이후에 좀 접근하는 그런 중기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페드하고 미국 재무부의 시장 안정 위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드 같은 경우에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번 달 내내 ECB나 BOJ 상대로 달러 수합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는데 연장 되는 기간이 하루짜리가 아니라 7, 8일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박스권 시세가 안정권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 재무부도 국채 안정을 위해서 우회적인 개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1월 국채 발행을 했는데 경쟁률 같은 것이 약간 좀 안 좋았긴 했지만 내용을 잘 따져보면 재무부 쪽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 흐름으로 좀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나쁘게 보기보다는 시장이 크게 위협받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이 안정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고 참고적으로 이제 정치적 이슈 어제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우리가 08년에 위기 이후에 유동성 공급을 한 다음에 2014년 이후 그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는 그 정책 전환 시에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이제 부채 이슈가 종종 나타났었는데 그렇다면은 어제 나타났었던 모습들이 향후에도 종종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4년 이후 중동에서도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죠. 뭐 중동의 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지역별로 넘어가면서 부채가 모라토리움 만들고 남유럽 부채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또 똑같은 모습으로 내용으로 반복이 되지는 않는다 하여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부채 얘기는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당 국가가 그것 때문에 뭐 부도가 나거나 뭐 망하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을지언정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것이 단기 영향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부터 이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이 달러와 국채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어제 좀 조정을 크게 받는 증시였습니다. 내년 1분기 금리가 정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국채 위주로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정치적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양상이 좀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좀 마무리돼야지 뭐 이렇게 전쟁 쪽도 좀 조용해지고 특히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이쪽이 좀 조용해지는 것이 핫 이슈가 돼가지고 종종 시장에 반영이 되기도 하죠. 그런 움직임이 보이려고 할 그럴 때. 하지만 뭐 그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마침 지난주에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시장과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요. 그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5대 무기 수출국의 시장 점유율 현황 이런 내용인데요.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1991년 이 구소련이 붕괴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방위 산업, 그러니까 무기 시장의 점유율을 나타낸 표인데 가운데 이 검은 세로축을 중심으로 이 왼쪽이 구소련 체제고 그 오른쪽이 러시아 현재 체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어느 경우나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회색 점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가 붉은색 러시아로 바뀐 그 선이나 또 위쪽에 있는 청색 선이 미국이란 말입니다. 이 두 시장이 이 두 국가가 주요 수출국이고 나머지 유로존 쪽이 좀 아래쪽에서 저렇게 좀 독일이나 뭐 프랑스 뭐 이런 쪽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도 약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소련 무기 수출국의 또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고 인도하고 더불어서요. 또 그리고 미국의 대상 수출국은 우리하고 한국하고 일본, 사우디가 주 수출국 수입국입니다. 그렇다 놓고 본다면은 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 수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무기 시장에서 수입국도 양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패드 쪽에서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경제 블록화 자체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무기 시장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시장까지도 번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분단이 되고 있는 분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좀 블록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향후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기보다는 계속 유지시킬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전쟁 이 종식을 위해 가지고 중국이나 뭐 인도 쪽으로 협조를 미국이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 가면은 글로벌 자산 시장 자체도 블록화가 되고 또 디커플링 쪽으로 경제 블록별로 또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내년 이후는 그러한 디커플링 자체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지역 간 차별화, 또 뭐 어떤 권역별 차별화 내지는 또 하나 제가 표로 하나 보여드릴 것이 세 번째 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자체도 지역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세인트루이스 패드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꺾여 내려오는 청색선 이렇게 살펴보면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카나다 해가지고 이 미주 쪽은 북미 쪽은 확실히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비슷한 경제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쪽 나머지 국가들 저 선에 좀 높이 위치한 그런 모습들이 나머지 유로존 국가란 말입니다. 특히나 하늘색 선 독일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유로존 쪽은 인플레이션 아직도 꺾이지 않은 모습인데 이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유로존으로 넘어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도 필요한 것이고 내년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고찰이 계속 필요할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적 변화가 지역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 아마도 이 12월 FOMC 회의가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기점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유동성 측면이 아니라 펀더멘탈 쪽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전략을 세울 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잔존해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과 지역 간의 차별화가 존재되고 있긴 하지만 이 펀더멘털의 장세로 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보면 이제 정말로 최대 하두 시장의 펀더멘털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FOMC 회의가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코멘트하기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로 들어서죠. 2주 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어제죠. 뉴욕 페드 존 윌리엄스 총재가 코멘트를 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내년 전망치 관련해가지고요.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또 코멘트가 나왔고 비슷한 내용의 자료가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들을 보면서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전망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페드 쪽에서 먼저 내놓고 있는데 나오는 자료들 이렇게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전망 내용이 올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내년에 혹시 이게 디플레이션 우려감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의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표 한 2개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농업 고용 월 평균 증가가 되는 전망치 세인트루이스 페드 자료를 보면은 이 실제로 검은색 액츄얼로 흘러가는 모습하고 포캐스트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올해,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올해 고용을 보면 액츄얼 검은 선을 보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갔다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내년부터 확 꺾이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 표를 보면 글로벌 운송 초과 수요의 감소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운송 수요 자체가 그동안에 초과 수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GS CPI 쪽을 급등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수요도 2023년을 중심으로 해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보면은 우리가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우려감이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겁내지 말자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절대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위기냐 아니냐, 리세션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망, 페드 쪽에서 내놓던 전망을 얼마나 좀 벗어나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표를 보시면은 9월 FOMC 회의 자료에서 나온 표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거와 많이 틀려지는가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GDP 성장이나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직까지는 9월의 회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나오는 전망치가 이 내용하고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것과 달라지지 않는 내용에 좀 약간의 경기 침체의 얘기가 나온다 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정책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월 FOMC 키팩터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